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민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아니면 요즘 싸게 나온 관광 상품을 소개해 드릴까? 혹은 요즘에 셀럽들이 많이 가고 있는 호텔을 소개해 드릴까? 근데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즐기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방법도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소 심오하게 느낄 수도 있고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여행업 혹은 공간 산업에서 고민을 하면서 바뀌고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열심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거든요. 더 이상 노멀이 아니고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사실 New Normal은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산업혁명도 있고요. 문화혁명 혹은 사회혁명 등 세상이 바뀌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저는 뉴 노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 노멀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 심지어는 즐겁게 놀 수 있는 방식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뉴 노멀을 저는 세 가지 큰 흐름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미 디지털 기술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옛날에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영화에서 나왔을 때 이미 그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은 60년 이상을 연구해왔던 학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4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들은 60년 전부터 점점 고도화되었고 이제서야 곰고 골마서 이젠 우리가 상처가 아파지는 것처럼 혹은 계속 끓여서 곰탕이 생긴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법, 핸드폰을 쓰는 방법, 그 외에 삶을 사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을 확 가속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고객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제가 오늘 하나 더 소개시키고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SG입니다.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신 단어일 거예요. ESG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이게 environment,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인류가 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를 배출시키는 양과 탄소를 흡수시키는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0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2050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게 인류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방면 과제 하에서 ESG에서 넷제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럼 왜 저 사람이 건강 퀘스트 와가지고 이상한 넷제로 같은 얘기를 할까? 저는 이게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바꿀 거기 때문입니다. 넷제로, ESG.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뭔가 훔치면 그거는 잡혀가죠. 하지만 이 ESG는 나쁜 짓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옵션이었던 거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봤더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기부도 하고 회사들도 사회 공헌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항상 해왔던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 나쁜 거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강원도에 불이 나서 나무 심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선택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수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이 그래프에서 이유가 찾아지는 것 같아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게 문제다라고 이미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까지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를 위한 옵션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거 안 하면 끝.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이걸로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바뀐 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석탄 혹은 석유 혹은 제철처럼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만 이게 필수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이거를 지켜야 되로 바뀌는 겁니다. 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철에 이렇게 산소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일산화탄소 CO를 딱 거기다가 주입을 시키면 CO2가 오를 딱 떼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H2O를 넣어서 H2O, 물로 빼내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제철 회사가 한 40조, 50조 들어요. 이걸 하려면.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 안 됐지만. 근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젠 우리 삶 모든 곳에 다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집에서 김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다 안 먹었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랩에 싸가지고요. 근데 식당에서 김치를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김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사실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 정보가 있어서 이거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CO2, 탄소를 쭉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흡수량을 쭉 늘려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소나 혹은 석유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혹은 제철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만 바꿔서는 절대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바뀌는 데 있어서 저는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애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애가 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호텔에 가면은 이상하게 물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으시는가요? 타월도 한 장 보통 쓰시는데 집에서는 희한하게 호텔 가면 2장을 쓰십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칫솔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그걸 써야 돼요. 이러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안 쓰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다 분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업계용어로 아이템아이즈라고 하는데 다 따로 돈을 받는 거죠. 물 쓴 만큼, 전기 쓴 만큼, 비누 쓴 만큼, 비품 쓴 만큼.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최적으로 아껴서 집에서 쓰듯이 쓸 겁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낭비를 이제까지는 줄이면 착한 사람, 안 줄이면 좀 왜 그래 별로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줄이는 사람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직접적으로 탄소니 석유니 이런 산업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싶은 그러한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predictable.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한꺼번에 내서 나는 그냥 막 쓰거나 이런 방식을 없애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거꾸로죠. predictable,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변화되어 있는 diversification. 무슨 말이냐면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이 김치는 아무도 손 안 댔어요. 깨끗해요. 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버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 방 하나도 그 한계가 아니라 물을 얼마만큼 썼냐, 전기를 얼마만큼 썼냐, 그 안에서 비품을 얼마만큼 썼냐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해서 조각 내가지고 돈을 부과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산업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요즘의 인공지능인 거죠. 저는 이 데이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데이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하고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놀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렇게 놀러 가시라는 이런 광고를 하면은 그거는 좀 너무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그 전까지는 뭐 초특가 야놀자니 뭐 놀아보고서니 혹은 뭐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든지 이런 식의 캠페인을 막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좀 놀지도 못하는데 장난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했던 광고가 야놀자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뭐 달러 혹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의 관점도 있지만 저는 이 데이터로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당면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이런 넷제로라는 말도 안 되는 세상도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있는 산업들 그리고 많은 산업들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부족하고 이 연구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타노스라는 분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이분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건틀렛이라고 해서 이 장갑에 있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야지 가장 강력한 파워를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거의 인류를 정복하는 그런 영화가 이 타노스가 만든 영화인데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 하나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센데 이 6개가 이렇게 모여야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이 산업에서는 이 6개를 다 모아서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다른 나라, 글로벌 사업자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것처럼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핵심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랐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온라인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여행할 때도 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걸로 검색해서 예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1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누군가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물건을 누군가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물건을 등록하는 쪽을 상류, 그리고 물을 등록한 거를 고객이 사는 쪽을 하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은 상류에서 하류를 흐르는 것처럼 데이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모든 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은 이렇게 흐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1대1로 흐르는 게 아니라
1대 다로 흐르는 거죠. 게다가 상류도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 개의 상류가 있고 여러 개의 하류가 있고 그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 복잡함은 예전 기술로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B2C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1대1 관계에서의 산업들이 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면 제가 물건을 산 쪽에서 저한테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제가 어디다 배달을 하면 그 배달한 데가 저한테 배달을 갖다 줍니다. 1대1 관계인 거죠. 근데 1대1 관계가 아닌 게 사실은 저희가 있는 여행 그리고 공간 산업입니다. 뭐냐면 야놀자에서 호텔을 샀어요. 근데 야놀자가 호텔 서비스를 주지 않습니다. 뭐 신라 호텔에서 주던지 아니면은 뭐 롯데 호텔을 주던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게 됩니다. 야놀자에서 에버랜드를 샀다라고 치십시오. 야놀자가 에버랜드 서비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 노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1대1 관계면 내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면은 집 앞에 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에 갔을 때 저한테 여권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인하라고 하고 카드도 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붙여있는 이런 구조를 예전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 구조로는 도저히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했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발생했고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 복잡함을 아주 쉽고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산업적 변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6개의 인피니트선을 모으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6개의 인피니트선을 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타우스라는 분이 6개의 인피니트선을 모으고 딱 핑거스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짓말처럼. 근데 이분만 이걸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맨도 이걸 했고 헐크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아이언맨은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헐크는 한쪽 팔이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저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지만 6개의 다 인피니트 모으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혹시 다시 말하면 이 타노스처럼 체력이 강해야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인피니트만 모은다고 해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마지막 Y는 fx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Y는 fx,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봐왔던 공식입니다. 그죠? x 값을 넣으면 어떤 공식에 따라서 y 값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서의 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F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이 있나, 어떤 방정식이 있나, 어떤 공식이 있나, 그리고 그 공식에 맞게 Y를 늘릴 수 있는 X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우려고 하든 행복하려고 하든 이 X 값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편견 혹은 고정관념 박혀있는 F에 맞게, 펑션에 맞게 X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X 값을 잘 넣어서 Y 값이 많이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 Y는 fx라는 기본적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젠 세상은 데이터로 바뀐다. 심지어는 인류의 멸망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소인 넷제로 같은 것들도 데이터 산업을 통해서만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저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 X값과 프로그램, 펑션, F값 이 두 개를 넣어서 아웃풋, Y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모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확률상 그렇게 더 높을 거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사실 그 고정관념을 계속 바꿔나가는 게 과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까지 가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X값과 Y값을 넣고 즉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고 프로그램, 펑션이 나오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바둑을 어떻게 둘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서 바둑 구단이 되고 뭐 엄청나게 누구랑 둬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바둑 고수가 돼도 알파고한테는 졌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데이터와 펑션,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웃풋을 만드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데이터 그리고 아웃풋, 즉 X랑 Y 값을 넣어서 펑션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새로운 방식을 적응할 수가 없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데이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밌게 놀고 행복하고 이것을 F 펑션에 정의를 해놓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고 뭐가 맞을지 모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꼭 정해진 대로 해야 될까? 그리고 왜 정해진 대로 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겉에서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세상이 바뀌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행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여행을 갔어요. 유명한 데를 여행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말하지 않은 데에 가서 재미를 찾는 것들을 사람들은 훨씬 원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diversification이라고 하면서 다양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굉장히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값과 Y값을 넣고 이제 펑션을 찾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펑션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없애면 없앨수록 더 대단한 발견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놀자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야놀자에서 뭔가 슈퍼 앱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놀자가 한 3,500명쯤 되는 이제 회사로 컸는데 그 당시에는 100명도 안 되는 회사였고요. 매출도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야놀자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돼?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펑션과 야놀자의 현재 상태, X값 두 개를 넣어서 Y값을 뽑아보니까 당연히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사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데이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시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 전시, 스포츠, 액티비티, 공연, 레스토랑, 카페, 항공, 해외여행, 주거, 오피스 등등등등 심지어 골프장도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7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와 Y 값을 넣어서 새로운 펑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여행을 즐기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 제로를 달성하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효율적으로 가서 낭비를 없애고 그 낭비를 없앰을 통해서 인류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즈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Y를 정의를 하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Y를 어떤 X를 넣어야지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펑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트렌드로 오고 있는 게 우리가 일하고 노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케이션이 뭐냐면 일하면서 노는 겁니다. 저희도 워케이션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강원도에 놀러 가서 몇 시간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 노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결과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놀러 가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미국이나 좀 IT 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일과 노는 것을 겹쳐서 했을 때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펑션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사실 코로나라는 이 사태와 함께 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주요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 워라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적당히 노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일과 노는 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 삶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미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 거, 노는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프로게이머면 일하는 거고 일반인이 하면 노는 걸까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 그럼 저는 일하는 걸까요? 노는 걸까요?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 이유가 접대를 위해서 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일하는 걸까요? 노는 걸까요? 접대를 하지만 난 골프 좀 재밌어. 이건 노는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사실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시켰을 뿐입니다. 구분을 하고 일하는 것에서 돈을 벌고 노는 것에서 즐겨야지 우리는 행복해 라는 펑션을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과 삶을 분리하고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하는 게 재밌어야 삶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노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효과가 생겨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건 더 행복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레이션, 다시 말하면 일과 삶의 경계를 없애고 결국엔 일과 삶의 전체 모든 통합되어 있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케이션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점점점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노멀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나 혹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의 변화나 혹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넷제로를 필수로 하는 이런 세상 때문에 데이터는 반드시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삶을 사는 방식의 변화도 커지는데 그 변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여행을 가든 혹은 뭔가 재밌게 나가서 놀든 그게 일과 삶이 더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에 저희도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 여행업하고 환경을 이렇게 연관을 짓는 되게 새로운 관점을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호텔이나 여행을 갔을 때 본전 생각 때문에 한 번이라도 샤워를 더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쌓여서 뭔가 세상에 해악이 미칠까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및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시니까 대표님은 인생에서 야놀자를 어떻게 실천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야 놀자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같이 참여해서 노는 거고 또 하나는 놀 수 있도록 판을 잘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산업 자체가 야 놀자에서 더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놀고 싶어도 집에 갇혀야 된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나가 놀 수 있다라고 됐는데 나가려고 했더니 더 이상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 탄소가 너무 크니까 항공비는 막 5배 오르고 그 다음에 호텔 갔더니 호텔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호텔 반으로 줄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저희는 놀고 싶어도 못 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최대한의 실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노는 거와 일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합쳐서 일을 할 때 최대한 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래서 항상 긍정 체면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노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ESG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셔서 반갑습니다. 회사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이 ESG,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리포트도 발간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지키는 거는 제가 쓰는 물건은 여행할 때 항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면도구,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비누거든요, 사실은. 비누가 너무 이제 조금밖에 안 쓰고도 쓰던 거 주면은 쓰시겠어요? 아무도 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항상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타월 같은 것들도 저는 사실 같이 가면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쓰는 거랑 동일한 양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욕조에다 물을 받고, 이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렇게 호텔들이 안 하고 싶진 않아요. 아끼고 싶은데 아낄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샴푸 같은 것도 일회용이 아니라 펌프식으로 해서 대용량으로 넣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절약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들도 아낄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왠지 고객들이 이거 싸구려 아니야? 여기다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를 이 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려주셨는데요. 놀면서 일한다는 워케이션의 개념이 참 좋습니다. 저는 좀 그 개념이 좀 양가적입니다. 저는 좀. 네. 어쨌든 혹시 야놀자 사내에서도 워케이션을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업계에서는 제일 먼저 워케이션을 시행한 회사인데요. 강원도에
호텔을 다 빌려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만 하면은 그 호텔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리도 좀 불편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니터도 필요하고, 그러한 장비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장비들 마련을 해서 이동 및 그다음에 또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삼시세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걸 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워케이션을 하더라도 하루는 휴가를 쓸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월화수목은 일을 하시고 밤에는 노시겠지만 또 완전 해변가였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좀 노시고 이러다가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 저희가 이제 일요일까지 호텔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금, 토, 일은 친구들이나 가족들 불러가지고 휴가니까 이제 금, 토, 일은 이렇게 노시는 방식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은 당연히 놀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를 가지 않아도 놀 수 있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교통, 뭐 호텔, 그다음에 식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모니터 등등도 해드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회사에서 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강원도 했고 뭐 부산 등등등 다른 지자체랑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저는 이게 회사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산이 더 빠르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 올라온 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놀자는 새로운 지역과 국가로 수많은 도전적 확장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어떤 것이었는지 대표님. 그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이 세 가지 지역이 보통은 이제 많은 회사들은 시도를 안 하는데 저희가 시도를 했던 케이스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도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확장은 됐는데 항상 이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신 아프리카 오지도 않지 않았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답답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출한 지 벌써 한 4년쯤 됐는데 저희가 오피스가 있는 도시가 수랏이라고 간디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는 술을 안 팝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어도 술을 마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출장 기간 동안은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즐거운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야놀자를 오늘 처음 하셨다고 올려주셨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요 영어로 야놀자라고 이제 스펠링으로 썼을 때라는 네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사 소개를 할 때 영어로는 Hey, let's play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야놀자 말고 다른 회사 이름을 만들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발음을 너무 잘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해외 컨퍼런스를 가면은 엄청 야놀자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 놀자 이렇게 발음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Y가 이제 JY가 좀 헷갈리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한국에서의 야놀자 발음처럼 야놀자 발음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윤 대표님 모시고 재미있는 또 유익한 강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